네, 방어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6종류가 유럽에 있고요. 먼저 벙커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벙커는 엄폐 수치가 6입니다. 근데 박격이 여기 별표라고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박격포나 포격을 받을 때는 얘 벙커의 커버가 7이 됩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벙커에서 근접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서로 주사위 굴림이 동률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벙커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쪽이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근접전 할 때 동률이면 둘 다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동률일 때 벙커에서 근접전이 일어났다면 먼저 벙커를 차지하고 있던 쪽은 그러니까 먼저 벙커를 차지하고 있던 쪽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벙커에 들어온 쪽이 전부 제거가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인호 팍솔이라고 하는데 가니오 개인호라고 하는데 요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엄폐 수치가 3이고 이 별표가 있는 걸로 봐서 박격포나 포병의 포격을 받을 때는 커버가 4가 됩니다. 1 더해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뢰가 있습니다. 지뢰는 뭐냐면 우선 지뢰가 있는 헥스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 혹은 지뢰가 있는 헥스에서 누군가가 나갈 때 이 지뢰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들어올 때 나갈 때는 이동, 진군, 후퇴로 인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전부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동만 했다고 지뢰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진군했을 때도 공격하고 후퇴 당할 때도 지뢰가 있는 헥스에 들어갈 때 공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지뢰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들어가든 한 명이 들어가든 어쨌든 공격을 하는데 한 번에 공격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와도 여러 개가 들어와도 한 번에 공격 굴림을 합니다. 한 번에 공격 굴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화력이 6입니다. 화력이 6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하고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지뢰의 화력이 7이나 8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나중에 랜덤 시나리오 돌릴 때도 이 7이나 8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6으로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6으로 주사위를 굴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가 6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12잖아요. 화력이 공격 총 굴림이 12가 되는데 그럼 이 유닛들은 각각에 대해서 이 12에 대해서 방어 굴림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커버 있잖아요. 이 EX에 커버가 있을 경우에는 커버를 0으로 만듭니다. 지뢰는 모든 커버를 다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그래서 커버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숲에서 지뢰가 깔렸는데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럼 숲이 커버가 원래 2인데 지뢰가 그 숲의 커버 2를 이 지뢰 공격할 때만 잠시 0으로 만들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 리더의 지휘력 보너스만 받고 방어 굴림을 할 거고 리더는 그냥 방어 굴림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뢰가 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갈 때도 나가기 전에 공격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격을 받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지뢰가 만약에 그 방어자가 액션으로 지뢰를 깔 수도 있는데요. 히든 마인으로 해가지고 지뢰를 깔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뢰를 했다. 그래서 지뢰를 깔았다. 그러면 이 원래 있던 헥스에 원래 있던 유닛은 이 지뢰 공격을 받지가 않아요. 네, 지뢰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유닛들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원래 헥스에 있던 유닛들은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뢰는 뭐 아군 내가 깔았어도 내 유닛이 나갈 때 지뢰가 공격을 하겠죠. 아군 적군 상관없이 EX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유닛이 있으면 전부 공격을 합니다. 그게 지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요거 토치카 필박스 토치카라고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엄폐 수치가 5고요. 여기 별표가 있는 걸로 봐서는 박격포나 포병의 공격을 받을 때는 플러스 1을 돼가지고 6으로 방어를 한다. 그러니까 6의 커버를 얻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벙커와 마찬가지로 근접전 상황에서 동률이 나왔다. 그럼 원래
이 필박스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쪽이 근접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 쪽이 전부 제거되는 거니까 동률이어도 먼저 차지하고 있던 쪽이 이기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참호가 있습니다. 참호는 일단 기본적으로 커버가 4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격포나 포병의 공격을 받을 때는 플러스 1 해가지고 5의 커버로 맞고요. 그 참호는 좀 특수로 좀 있는데 이동할 때 조금 이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호에서 이 필박스로 이동하거나 참호에서 벙커로 이동하거나 혹은 참호에서 이렇게 참호로 이동하거나 할 때는 1MP만 소모합니다. 유닛이 1MP만 소모해요. 이 두 헥스를 이동할 때 1MP만 소모하고요. 만약에 언덕에 여기 있는 유닛이 여기로 들어가려면 언덕 비용을 원래 추가로 더 내야 되는데 참호는 그것도 다 무시해 줍니다. 이 언덕 비용 1 플러스를 더 지불하는 걸 무시하고 그냥 1MP만 내면 되고요. 여기 헥스 사이드에 뭔가가 있다고 해도 그것도 다 무시합니다. 그냥 참호에서 참호 혹은 참호에서 벙커 아니면 참호에서 필박스로 이동할 때는 전부 이동 비용을 1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필박스에서 참호로 가거나 벙커에서 참호로 가거나 뭐 참호에서 참호로 가거나 전부 다 그냥 1MP만 내면 되고요. 다만 이 이동하는 거에서 예외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이동 오도로 이동할 때 1MP를 내는데 이동 오도로 이동한다고 해도 이 절벽을 가로질러서 참호에서 참호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드밴스로 내려가야겠죠. 절벽을 가로지르진 못한다. 이런 룰이 있고요. 또 이 참호로 이동하는 유닛들은 기회 사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참호에서 필박스, 참호에서 벙커, 참호에서 참호, 필박스에서 참호, 벙커에서 참호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유닛들은 이 사이로 이동하는 유닛들은 상대가 기회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호에 대한 설명도 끝났고요. 다음으로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 이 철조망은 와이어라고 하고요. 일단은 누가 들어왔을 때 이 철조망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됩니다. 여기 있는 A가 올 무브먼트 포인트, 그러니까 모든 이동력을 다 소모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을 때 철조망이 깔리거나 철조망이 있다면 얘네들은 이동력이 얼마가 남았든 전부를 소비하게 돼서 더 이상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 차례 동안. 그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갈 때도 이동력 전부를 쏘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신 그 이동력을 전부 쓰는 거기 때문에 후퇴할 때는 몇 칸을 후퇴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퇴할 때는 그 칸이 이동력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리더가 3칸을 후퇴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와이어가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2칸 더 후퇴해야 됩니다. 그런 룰이 있고요. 여기 철조망의 효과는 여기 헥스에 있는 모든 유닛들의 화력을 마이너스 1, 사거리를 마이너스 1, 사기를 마이너스 1 하는 능력이 있고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철조망 안에 있는 유닛들은 사격을 할 때 여기 헥스에 있는 유닛들은 사격을 할 때 사격 그룹에 포함을 시켜서 사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격 그룹을 형성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철조망 안에 있으면. 또한 예를 들어서 이 유닛이 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철조망 안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유닛들의 화력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사격 그룹도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사격하기가 까다로운 방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방어 시설에 대한 설명은 여기 트랙 디스플레이 보시면 좀 더 제가 말한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